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관리 시간입니다. 곧 있으면은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1주 내지는 2주 정도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사무관리의 기초적인 이론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오늘까지 이론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론 과목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실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오프라인에서 컴퓨터를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사무자동화라는 단원인데요. 우리가 사무자동화 이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은 사무자동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무자동화의 기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소프트웨어는 뭘 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무관리 기술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의 이해입니다. 사무관리라는 것은 사무자동화라고 우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무자동화라는 것은 오피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입니다. OA.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 오토메이션을 약자로 OA라고 얘기를 합니다. OA. 반면에 공장 자동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FA. 어떤 뜻일까요? 팩터리 오토메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 자동화의 목적은 결국에는 비용 절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의 효율성,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교류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이거는 이익과 바로 직결되겠죠. 또 사무 능률이 향상됨으로써 인원을 많이 쓰지 않고 또 필요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익과 직결되겠습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언뜻 봐서는 이익과는 별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익과 관계가 많습니다.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편안하게 함으로써 사무원들의 능률을 올려주고, 그럼으로써 또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 정보 교류와 의사소통. 정보 교류라는 것은 여러 부서, 회사 내에 여러 부서에서 서로의 정보들을 공유해주고 또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됨으로써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결국은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 자동화의 이해, 두 번째 사무 자동화의 기능입니다. 첫째는 문서화입니다. 문서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문서는 그냥 사람이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타자기로 쳐서 그 문서를 종이에 남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디지털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종이를 없애는 사무실, 종이가 없는 사무실을 지금 지향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우리의 습관이나 또 사회적 통념 때문에 출력을 해서 보관해 놓은 것이 더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디지털화 되어 있는 문서를 종이에 출력해서 보관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의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은 문서화를 한다. 문서화를 하는데 그것은 대개 디지털 문서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문서화. 디지털 문서화를 의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 네트워크 기능은 다른 말로 하면 통신 기능인데요. 이 통신 기능은 전화나 팩스밀리나 이메일,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 또는 외국 지사 이런 것까지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정보 활용 기능. 정보 활용 기능은 다양한 정보들은 첫째는 문자가 있을 수 있고 음성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자동화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 자동화의 효과를 보면은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결국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뭘 한다고요? 이익을 창출한다.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시킨다. 자동화시킴으로써 이것도 뭐 하냐면 인건비를 절약하고 다른 업무에 인건비를 절약하고 창의적인 업무나 아이디어 개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이익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인건비 절약, 이거는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그래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업의 질적 향상을 시킨다. 또 네 번째로 많은 양들의 데이터를 자동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결정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것들 중에 화두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은 AI가 뭔가요? 인공지능이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그 경우의 수들을 전부 조합해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 처리가 자동화됨으로써 사무원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진다. 자동화함으로써 그만큼 일이 쉬워진다는 얘기겠죠.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건전한 조직 문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 사무실 환경이 쾌적하게 된다. 공간의 활용도도 높아진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 자동화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의 향상.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이익과 직결된다고 그랬죠. 조직의 최적화. 조직의 최적화라는 것도 어차피 이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원을 5명을 써야 할 경우에 1명을 줄이고
4명으로 줄였다 하면은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죠. 경쟁력 증대, 이런 것들이 사무 자동화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 자동화의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 자동화는 도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동화 기기는 역시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스크탑이라는 것이죠. 데스크탑 여기가 본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거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데스크탑을 쓰기도 하지만은 노트북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도 데스크탑을 쓰지 않고 선생님 각자의 개인용 노트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이동이 편하고 취급이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용 노트북을 수업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수업용으로 쓸 수 있고 업무용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트북보다 더 사용이 편리하고 가벼운 것이 있죠. 패드로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패드인데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삼성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키보드가 별도로 장착되지 않은 패드 형식의 개인용 컴퓨터 기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무실에 복사기가 없는 것이 없죠. 사무실마다 다들 복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기는 흔히 우리가 원고를 이렇게 밑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넣고 복사 버튼을 누르게 조작을 하게 되면은 출력물이 복사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곳이 세 군데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있는 어떤 문서를 100장을 복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첫 번째 장을 100번 하고 두 번째 장 100번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 장을 모두 다 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장은 이쪽에 쌓이고 두 번째 장은 이쪽에 쌓이고 세 번째 장은 이쪽에 쌓이고 이렇게 분류해서 쌓들어 가는 이런 기능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복사기의 주로 아래쪽에는 용지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보면 보일 텐데 여기도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용지가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A4 용지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가장 일반적인 용지인데 이렇게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로가 210mm입니다. 210mm. 그 다음 이쪽 세로는 297mm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A4라 그러고 A3는 이것보다 2배가 됩니다. 면적이 2배가 되니까 A4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다면은 이게 A4라고 하면은 A3는 이렇게 이거 2개짜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20 여기가 얼마일까요? 이쪽에 있던 297이 여기가 297이 되겠습니다. 이게 A3 용지. 그런데 일반 사무실에서는 A3 용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무실에서 A4 용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기는 요즘에는 다양한 복사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컬러풀하게 조작과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도 나오고 또 복사기하고 팩시밀리 또는 스캐너까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하나의 기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복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팩시밀리입니다. 팩시밀리. 팩시밀리는 어떤 문서를 전화선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을 팩시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팩시밀리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메일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메일이라는 것은 문서를 전자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전자를 통해서 주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출력된 내용을 다른 사무실로 전화선을 통해서 보내지 않더라도 출력하지 않고 디지털화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해 주면은 그쪽에서 메일을 받고 그거를 출력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이메일이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팩시밀리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문서화 시키기 어려운 것들은 팩시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시밀리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게 전송되면서 문서의 그 선명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회선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지저분하게 된다든지 좀 알아보기 어렵게 된다든지 하는 단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 자동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입니다. 문서 작성기죠. 우리말로 하면은 문서 작성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서 작성기는 아레아 한글이죠. 아레아 한글. 아레아 한글은 이렇게 씁니다.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문서 작성기를 국내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또 다른 한글이 어떤 문서 작성기가 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낸 워드라는 문서 작성기가 있습니다. 워드. 그래서 이게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들어 놓은 아레아 한글의 문서 작성기인 한글의 화면이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낸 워드라는 문서 편집기의 화면입니다. 워드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빈문서 한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기능이나 또 기능도 비슷하고 또 여러가지 사용법도 비슷한데 워드는 조금 그 외국과의 통신을 위하거나 외국과의 자료 교환을 여기서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워드를 많이 쓰고 또 국내에서만 쓸 때에는 주로 한글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 한글과 워드가 서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프레드시트라는 것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표계산 프로그램입니다. 표계산. 표를 주로 계산하는 것. 이 스프레드시트는 여러가지 도표 형태의 양식으로 계산하는 사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표 계산 프로그램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늘게 선들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요 면적, 여기를 하나의 셀이라고 합니다. 셀. 이 셀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고, 문자나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1을 넣고, 여기를 2를 넣고, 여기를 3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는, 여기에다가 이 세 개의 합을 계산해라.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6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컴퓨터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이 값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여기가 1이 있고 뭐 2가 있고 3이 있는데 이것의 평균값들을 세 개의 숫자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라.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2라는 게 바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계산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계산도 쉽게 처리할 수 있고,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관리할 수도 있고, 회계, 또 통계, 또는 예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번 달에 판매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뭐 전번 달은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현해 준다거나 데이터를 계산해서 표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말했던 아래아 한글 문서 편집 프로그램과 스프레드시트 표 계산 프로그램,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히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의미는 뭐 발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발표.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여러 관중들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 이걸 발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관중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그렇게 보조로 쓰는 것입니다. 보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소프트웨어나 그 발표하는 그 자체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직접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스티브 잡스도 발표를 할 때 그냥 혼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 프레젠테이션 보조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의 발표하는데 메시지 전달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보조 장비를 썼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문자, 그래픽, 소리,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동영상,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많은 양의 글씨를 써서 뭘 전달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목을 간단하게 적어주고 거기 관련된 그림을 그려주고 또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파워포인트를 배울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배울 텐데 그 외에도 구글 슬라이드, 또 프레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레지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온라인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파워포인트와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보조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사무관리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